자, 은사형 음악가 두 번째 인물로서 해금 연주자 유우춘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유우춘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요.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영제집 권십에 유우춘전이라고 하는 일종의 예인전이죠. 사전 형태의 기록을 남겨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자,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유우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까? 그리고 이 영제집에 있는 유우춘전을 읽어보면 소설 안에 유득공 저자가 들어가 있어요. 내용 속으로. 자, 이 유우춘전은 열전이 아니라 문인 학사들이 기록한 사전인데요. 우리가 이걸 소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소설인데 인물 전기를 담은 소설이기 때문에 그동안 형식적인 기록보다 훨씬 더 나아간 그 음악가들의 고뇌 이런 것도 읽을 수 있고요. 또 예술가가 가진 자의식, 갈등, 고뇌 이런 것들을 이 글에서 형상화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라는 시기가 음악인들이 자기가 전문가로서 자의식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음악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유우춘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내용을 읽어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는 노비 신분입니다. 왜 노비냐면 어머니가 노비, 아버지는 양반. 조선시대는 종모법이라고 해서 어머니 신분을 따르게 돼 있죠. 그래서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노비 신분을 갖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사람의 이복형이 속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속량된 이후에 유우춘은 용호영이라고 하는 군영의 해금악사로 살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군영 소속 세악수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진 인물인데요. 유우춘전에 나온 기술 방식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유득공이란 저자가 서상수라는 친구 혹은 선배가 되죠. 나이 차가 좀 한 9살 차이가 되죠. 그러니까 9살이 아니네요. 49년생과 35년생이니까 나이 차가 좀 있는데요. 이 유득공이 서상수의 집을 찾아가요. 서상수란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서화 골동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고 예술 전반에 아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재산도 있고 또 음악 후원자 역할도 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 집을 방문을 해서 내가 해금을 취미로 배웠다 하고 연주를 하니까 이 서상수가 어디서 그런 거지 깡깡이 같은 소리를 배워왔어. 그러면서 전문가에 찾아가서 악기를 배워라 이렇게 하면서 해금악사 유우춘이란 인물이 있다. 유우춘, 호궁기 이런 유명한 해금악사가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배우지 왜 그렇게 이상한 연주를 하느냐 해서 비로소 유득공이 유우춘이란 인물이 해금악사로 당시에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요즘으로 말하는 인터뷰를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인터뷰 요청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유우춘전이라고 하는 기록으로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서상수란 인물이 왜 유우춘, 호궁기 이런 해금으로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배우지 않는 건가 이렇게 권유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즘에도 무슨 악기를 배우고 싶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아주 유명한 음악가로 키우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악기가 누구누구가 연주를 잘하고 뭐 이런 계보를 알고 계시거든요. 조선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죠. 유명한 음악인들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는데 서상수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고 그 인물이
이제 유득공에게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라. 이미 전문가 집단을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음악은 전문가에게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서 암시를 하는 거고요. 음악의 전문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 서상수를 통해서 우리는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유득공이 유우춘을 만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게 되죠. 인터뷰를 해보니까 유우춘이 음악가가 된 이유는 바로 어머니, 늙은 어머니를 내가 봉양을 하기 위해서는 연주 잘하는 음악가가 되는 것이 가장 옳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군영 소속 음악인 세악수로 활동을 할 때 세악수가 다루는 악기 중에 하나, 해금을 선택을 했고요. 피나는 연습을 합니다. 손가락에 못이 박히도록 연습을 해서 용호영의 해금 악사가 되고, 이 사람은 워낙 연주를 잘해서 장안에서 유우춘의 해금을 모르면 예술을 잘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행어까지 남긴 인물이 되는 건데요. 그 정도의 유명한 그런 해금 악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유우춘이라는 인물이 자신 연주하는 해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도 이 소설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유우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득공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하죠. 나는 해금을 평생 연습을 해서, 평생은 아니죠, 짧은 시간 동안 연습을 해서 일정 경지까지 도달을 했는데, 사람들은 나의 실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진지한 음악을 찾기보다는 저 거지가 허름한 해금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모기 소리 앵앵 흉내내고 아이 우는 소리 흉내내고 하는 소리를 듣고 즐겁다라고 하지, 나처럼 진지한 음악을 연주를 하면 졸기나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득공한테 풀어놓은 내용을 보면 굉장히 해금 악사로서 지금 자신의 음악을 생각보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소개해드린 내용이 그런데요. 해금이라는 악기를 비사비죽의 악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사비죽이란 말 요즘에도 쓰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때 나온 표현입니다. 현악기도 아니고 관악기도 아니다. 여기에서는 해금의 정체성을 좀 약간 자조 섞인 표현을 써서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저 거지는 뭐 잠깐 연주를 해서 수입이 많은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조 섞인 말은 그 시대를 뭐랄까요? 시대를 두드린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런 자조가 지금 나옵니다. 제가 한문 원전으로 표현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저 유우춘의 해금은 통국 계지지, 온 나라를 통해서 모두 유우춘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연이나 문기명이 지지이 문기금이 지지자 기인제리요, 이런 표현인데요. 그 이름을 알고서 그것을 알 뿐이지 그 해금 소리를 듣고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베스트셀러 유행이다, 누구의 젖을 읽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책을 안 읽으면 좀 자존심 상하니까 나 읽었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비슷했던 거죠. 유우춘의 해금 소리 들어봤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들어봤지? 이래야지 교양인의 반열에 오르니까 이 유우춘도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죠. 정말 유우춘의 해금 소리를 듣고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거기에 감복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유우춘은 간과하고요. 실제 유우춘전의 내용을 보면 귀족들이 불러서 연주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몇몇 음악인들이 연주하러 가면 너무 잘 맞아요, 연주가. 서로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연주하다가 이렇게 곁눈질을 하면서 보면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유우춘이라는 사람이
유명하고 그 음악이 훌륭하다 해서 한번 들어봐야지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런데 거지가 저런 이상한 소리를 내면 너무나 좋다 하고 환호하고 이런 사회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우추는 갈등을 해요. 자, 새롭고 신기한 소리를 좋아하는 대중, 그리고 정통의 음악을 좋아하는 자신, 고조를 좋아하는 자신, 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이 갈등 구도는 지금 18세기 음악인 이야기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 음악인들 중에 고집스럽게 정통, 고전만 주장하면서 연주하는 음악인들이 있는가 하면 이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찾아 연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쪽에 반열에 올라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둘 다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유우추는 정통의 음악을 고수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 갈등은 나중에 음악을 그만두는 계기 중에 하나로 작동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의 음악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 앞에서 음악을 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사실은 생활인으로서의 음악이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해 주는 것. 조선시대 역대 음악가들 우리 제 책에도 소개한 인물 중에 송경훈이라고 하는 비파 연주자가 나옵니다. 이 송경훈은 장학원의 음악인 출신인데 난리가 나고 하면서 전주에 가서 살게 되는데요. 전주에 가서 음악 연주를 하는데 사람들이 장학원 출신 음악인이 왔다. 그래서 항상 들으러 찾아와요. 그러면 송경훈은 사람들이 원하는 음악을 연주해 줍니다.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이지 않겠느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해서 그것만을 고집하고 고집스럽게 그것만을 들어라. 이렇게 요청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무엇일까?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애호할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사람들이 원하는 음악을 연주해주는 그런 음악가도 있습니다. 자, 유우추는 전자였던 거죠. 나는 정통의 음악, 고조의 음악을 좋아하니 그런 갈등 구도가 이 유우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 갈등 구도는 유우춘이 음악을 이제 어느 순간 그만두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우춘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자기의 직업을 버립니다. 유춘모 사기 기업,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유득공에게 다시는 들르지 않았다. 아마도 이 사람은 효자이면서 영인, 음악인으로 숨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유우춘의 말을 인용하면서 유득공이 자신의 글을 마무리하는데요. 기익진이 인부지 즉 기독 해금 야제리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기회가 더욱 나아가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으니 알아주지 못하니 그것이 어찌 해금뿐이의 일이겠는가. 이 세상은 해금만이 아니라 정말 기회가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나고 월등한 그런 실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다. 유득공이 하고 싶은 말을 유우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화두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화두입니다. 새겨볼 내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유형인데요. 유형별로 보는 음악인 세 번째 경우 우리가 두 가지 유형을 봤거든요. 노력형 그리고 은사형 두 가지 유형을 봤는데요. 두 유형 다 참 우리가 새겨야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이 세 번째 유형은
여성 음악가 개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발견한 인간형인데요. 독립된 자아상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성이고 음악가이고 조선시대이고 그리고 음악인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독립된 자아상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표면적으로 의아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읽힙니다. 자, 이 여성음악가 개섬 이 이야기가 알려지게 된 것은 바로 심노숭이란 사람의 효전산고의 개섬전이란 글이 있어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자, 이것도 소설의 유형이죠. 인물전의 기록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글은 개섬이 심노숭을 어느 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기의 평생 이야기를 전하고 그 이야기를 글로 심노숭이 써서 지금 오늘날까지 읽어볼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심노숭이라는 인물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1790년 29대의 진사시에 합격을 했는데 8년간 관직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노론 벽파가 세력이 강화가 되는데 이 사람은 노론 시파였습니다. 노론이 분열이 되면서 정치적 입장을 달리 하니까 시파 쪽 사람들은 출세를 못하게 되는 그런 시기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시기에 이 효전산고 개섬전을 쓰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아까 유득공 이야기처럼 이 개섬이란 유득공이 유춘이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울분을 좀 이야기했다면 심노숭은 개섬을 통해서도 역시 자신의 처지를 약간 간접적으로나마 표현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던 즈음이었어요. 시주로 마음을 달래면서 시와 술과 이런 시간을 친구들하고 보내고 있던 그런 즈음이었는데요. 1797년 정사년에 개섬이라고 하는 여성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신의 평생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자, 이 개섬이란 여성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전해주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도 역시 아버지가 아전 출신이에요. 아전이면 중인이거든요. 그런데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12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공로비에 적에 오르게 되는 거죠. 친척이 있었으면 아마 친척 누군가가 키웠을 텐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노비가 됐고 이 노비인 그 시절에 노래를 배우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재산 좀 있고 한 사람들은 집안 노비 중에 음악가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필요한 음악을 이 노비들로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바깥에서 연주자들을 불러오지 않고 집안에서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개섬도 역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고요. 이들의 명칭을 보통 노래하는 여성 음악가면 여성 노비면 성비 소리성자를 써서 또 범칭 악비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남자인 경우에는 정노 피리 부는 혹은 대금 부는 노비 그러면 정노 이런 식의 존재가 있었고요. 실제 집안에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집안에 음악가가 없는 경우 이웃집에 음악가를 연주 요청을 해서 집안의 음악 수요에 응하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집안의 노비 중에는 음악가들이 항상 있었는데요. 그 개섬도 이제 어떤 계기로 노비 시절에 노래를 배우게 되는데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뭐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자랐을 겁니다. 뭐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노래를 너무 잘했고 소리가 참 고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개섬이라고 하는 여성의 소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처음에는
원의손이라는 사람 집에 노비로 그 음악인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주인하고 뜻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정보라는 사람의 집안에 소속이 된 음악가가 되는 건데요. 28살 때 일입니다. 이 28살 때만 해도 아주 실력이 뛰어난 그런 상황까지 돼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정보라는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관직을 그만두고 워낙 음악을 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악인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가르치기도 했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아낀 사람이 바로 개섬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기록한 내용을 제가 일부러 좀 한문으로 된 기록으로 가져왔습니다. 태사이공 정보 노 휴관 성기 자오 공묘 해곡도 남녀 재선창자 다출 문화 최애섬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요. 태사 이정보가 늙어서 관직을 그만두고 소리와 음악인으로서 스스로 즐겨했다. 공은 곡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뛰어나서 남녀 모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그 문화에서 많이 배출되었다. 그 중에 가장 개섬을 아껴서 항상 가까이에 두었는데 바로 이 다음 내용 기기재 실무사호 바로 이 글자 그 재주를 귀하게 여겨서이지 실제로 사사롭게 좋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장치라고 저는 읽습니다. 여성이고 음악가이면 또 안경이 작동이 되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자 하는 용도 그런 장치로 그 재주를 아껴서이지 사사롭게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 악보를 가지고 계속 가르치니 수년 동안 과정을 거치니 노래가 더욱 진전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 여성이 노래를 할 때에는 심망구 구망성 마음은 입을 잊고 입은 소리를 잊어서 소리가 아주 멋지게 온 집안을 울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심망구 구망성 이런 경지 여러분 아마 노래 좋아하시는 분 중에 나 노래 좀 잘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애쓰는 분들이라면 이거 경지 아실 것도 같아요. 내가 노래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의식도 안 하면서 노래를 잘하는 경지. 발성도 잘해야 되고 뭐 소리도 띄워야 하고 이런 의식도 안 했는데도 노래가 저절로 잘 되는 경지. 그것은 마음은 입을 잊고 입은 소리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노래 실력을 한마디로 표현한 6글자가 바로 이런 표현이거든. 근데 이렇게 실력이 뛰어난 그런 인물인데 그 당시에 워낙 노래를 잘하다 보니까 온 나라에 개섬이라고 하는 여성 음악가가 이름을 떨치게 돼서 주군, 그러니까 주군이라고 해서 지방에 주나 군 단위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 음악인들이 서울로 올라오면 항상 개섬을 찾아옵니다. 개섬에게 음악 한 수 배워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정보라는 사람은 자신이 음악을 가르치기도 했고 신분은 낮은 음악가임에도 이 여성이 음악가로서 독자적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후원을 끝까지 해준 거죠. 그래서 개섬이라고 하는 여성의 삶에 대해서 당시에 학사 대부들이 이 시나 노래로 그 개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남겨서 유명해진 인물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섬 스스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찾아가서 심노승이라고 하는 문인한테 상세하게 터놓은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이 여성은 굉장히 예술성이 뛰어나고요. 또 당시에 유명한 음악인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음악사에서 많이 알려진 몇 명의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서울의 음악 활동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개섬은 나중에 파주에서 살게 되는데요. 파주 시곡현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살게 되는데요.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한테 자기의 재산을 다 돌아가실 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자신과 자신의 부모님 제사 지내달라 하고 삶을 마치죠. 아마 파주 시곡현이라고 하면 지금 광탄면 신산리 지역 어느 즈음일 겁니다. 그곳에 자그마한 집을 하나 짓고 단정하게 동네 사람들 이야기로는 보살처럼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갈한 삶을 살면서 아버지와 같은 이정보가 돌아가셨을 때 항상 전을 올리면서 노래 한바탕 하고 술 한잔 올리고 하는, 그러면서 아버지처럼 그 공의 무덤을 살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남긴 시조가 지금 청구영원이라든지 악학습령, 화원악보 이런 데 남아 있는데요. 청춘은 언제 가고 백발은 언제 온고 오고 가는 길을 아돛던들 막을 것을 알고도 못 막을 길이니 그를 슬퍼하노라. 이런 작품이 남아 있고요. 지금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이정보라는 사람도 시조를 한 100여 수를 지었어요. 그 100여 수를 지은 시조가 역시 여러 가집에 남아 있어서 지금 노래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아는 사람이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후원을 해서 그 후원의 가치는 굉장히 귀했고요. 또 지방에 음악을 배워야 하는, 서울 음악을 배워야 하는 그런 여성 음악인들한테 자신의 모든 음악을 이끌어 줬고요. 아마도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누가 어떤 음악을 얼만큼 배웠는지까지 남아 있을 테지만 우리는 이렇게 짤막한 기록을 통해서 음악이 전승되는 현장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 가지 형태의 음악인을 살펴봤는데요. 제 책의 한국음악의 거장들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52명의 음악가 중에서 이들을 노력형 음악가, 은사형 음악가, 독립된 자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음악가를 살펴봤고요. 우리 음악사에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음악인들 말고도 정말 많은 에피소드를 남기고 있고, 비록 그들이 외국 음악가들처럼 어떤 곡을 작곡했고 어떤 삶을 살았고에 대한 아주 상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고, 그들이 몇 곡을 만들었고 어떤 음악을 연주했고 그런 리스트는 나와 있지 않더라도 우리 문집 기록에 살아있는 음악가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생생합니다. 그리고 몇몇 안 되는, 그런 몇 줄 안 되는 기록이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숨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음악가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음악인으로서의 삶, 음악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옛 음악가들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